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은 친구 부부와 춤추다가 친구 남편 다리 사이까지 넘으려 하는 막장 실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우 씨,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제 남편 말고 당신이랑 쳐보고 싶어요. 경희가 촛불 아래에서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아내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왜 그 밤 그곳에 서 있었던 걸까? 모든 건 석 달 전 가을 오후에 시작됐다. 나 강정우는 올해 63이다. 작년에 중학교 교사직을 정년퇴임했다. 33세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산 아내 박미숙과 지금도 같은 집에 산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등을 맞대고 잔 지는 오래됐다. 언제부터였을까?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내는 매일 문화센터에 간다. 서예 배우고 요가하고 친구들과 수다 떤다. 나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한다.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한다. 밥 먹었어요? 응. 빨래 넣어뒀어요. 알았어. 이게 우리 부부의 하루였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아내를 문화센터에 데려다주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전화가 왔다. 아내의 친구 최경이었다. 정우 씨, 잠깐만 올라와 줄래요? 상우 형도 같이요. 경희는 아내의 50년 지기 친구다.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다고 한다. 부잣집 딸로 자라 지금도 강남에서 화랑을 운영한다. 남편 김상우는 건축가 출신으로 나보다 한 살 위다. 과묵하지만 신사적인 사람이다. 로비로 올라가니 두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경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아내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긴장한 것 같았다. 상우 형이 내 옆에 섰다. 뭔 일이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경희가 입을 열었다. 오빠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손톱은 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우리 부부들, 솔직히 언제 마지막으로 손 잡아봤어요? 포옹은요? 키스는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상우 형이 헛기침을 했다. 경희, 갑자기 왜 그래?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10년 전?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경희가 계속 말했다. 우리 이대로 늙어서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다가. 나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젊은 애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 부러워서.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상우 형이 자리에 앉았다. 나도 따라 앉았다. 그래서 뭘 어째라는 건데. 경희가 아내를 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네 명이서 탱고를 배워요. 탱고? 상우 형이 되물었다. 네. 아르헨티나 탱고요. 부부가 함께 추는 춤이에요. 몸을 밀착해서 추는 거요. 경희의 말에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파트너를 바꿔가며 추는 거예요. 처음엔 각자 배우자랑, 그 다음엔 서로 바꿔서요. 뭐? 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였다.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경희가 나를 똑바로 봤다.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다는 게, 살아있다는 걸 느껴본다는 게. 나는 아내를 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나 당신이랑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외로워요. 우리 서로를 볼 줄 몰라요. 만지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아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렸다.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요.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당신이 아직 남자라는 걸. 상우 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희가 제안했을 때 황당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너무 오래 감정 없이 산 것 같더라고요. 경희가 테이블 위에 팜플렛을 올려놓았다. 강남의 한 탱고 스튜디오 전단지였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기서 첫 수업이에요. 올지 말지는 오빠들이 결정하세요. 근데 제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녀가 일어섰다. 상우 형도 따라 일어났다. 우리 먼저 갈게요.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아내와 나만 남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아내가 작게 불렀다. 나 진심이에요. 우리 관계가 이대로 끝나는 게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주름진 손이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나도 늙었지만 아내도 늙어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깨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를 안는다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긴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도 느껴졌다. 이게 두려움일까, 기대일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토요일이 다가왔다. 금요일 밤 아내가 침대에서 물었다. 내일 갈 거예요? 나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가고 싶어? 네. 무서운데 가고 싶어요. 나도 그랬다. 무섭지만 가고 싶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럼 가자. 토요일 오후 우리는 강남 한복판 건물 3층에 있는 탱고 스튜디오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거울로 가득한 연습실이 보였다. 바닥은 검은색 나무였고 벽에는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경희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경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선이 드러나는 옷이었다. 아내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화장을 했다. 언제 이렇게 준비했을까? 소피아라는 강사가 우리를 맞았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은발을 뒤로 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다. 탱고는 대화예요. 몸으로 나누는 대화죠. 남자가 리드하고 여자가 따라요. 하지만 여자 없이는 남자도 춤출 수 없어요. 그녀가 남자 파트너와 시범을 보였다. 두 사람이 밀착했다. 남자의 오른손이 여자의 등 한가운데를 감출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 어깨에 기댔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의 다리가 복잡하게 얽혔다. 한 몸처럼 움직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자, 각자 배우자와 포지션 잡아보세요. 나는 아내 앞에 섰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선 게 언제였던가. 아내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오른손은 등 중앙에, 왼손은 상대 손을 잡고요. 여자분은 왼손을 남자 어깨에 올리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등을 만졌다.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등뼈가 만져졌다. 왼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잡고 가는 손이었다. 아내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더 가까이 붙으세요. 탱고는 거리가 없어요.
소피아의 지시에 우리는 몸을 밀착시켰다. 아내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비누 냄새였다. 그녀만의 냄새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 여보. 아내가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떨려요. 당신은요? 나도요. 음악이 시작됐다. 반도네온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서툴게 발을 옮겼다. 한 걸음. 아내가 뒤로 물러났다. 다시 한 걸음. 우리 다리가 스쳤다. 그녀의 허벅지가 내 허벅지에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옆에서 경희 부부도 춤을 추고 있었다. 경희의 원피스 자락이 펄럭였다. 상우 형의 큰 손이 그녀의 가는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좋아요. 이제 파트너를 바꿔볼까요? 소피아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벌써? 아내가 내 손을 놓았다. 그녀가 상우 형에게 걸어갔다. 경희가 내게 다가왔다. 정우 씨, 긴장하지 마세요. 경희가 미소 지었다.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오른손을 그녀 등에 댔다. 아내보다 가늘었다. 왼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내보다 작았다. 경희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손톱이 내 셔츠를 긁는 느낌이 들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됐다. 나는 리드했다. 경희가 따라왔다. 아내보다 부드러웠다. 춤을 배운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우리 몸이 가까워졌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했다. 아내와는 다른 냄새였다.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셨어요. 경희가 귓속 말했다.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옆에서 아내와 상우 형이 춤추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상우 형의 손이 그녀 등을 감싸고 있었다. 아내가 눈을 감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질투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시 원래 파트너로 돌아가세요. 나는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까보다 세게. 여보 아파요. 미안해. 근데 안 놓고 싶어? 아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가?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스튜디오 밖 카페에 앉았다. 4명 모두 침묵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경희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했어요. 상우 씨랑 춤출 때 뭐가요? 경희가 물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죄책감 같은 게 들었어요. 상우 형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저도요. 미숙 씨랑 춤출 때 떨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걸 알았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경희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그녀의 질문에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도 나를 봤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다. 여보, 경혜 씨랑 춤출 때 어땠어요?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다. 떨렸어요. 근데 당신이랑 다시 춤출 때가 더 좋았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운전하는 내 손 위에 그녀의 손이 포개졌다. 나도요. 다른 사람이랑 춤추니까 여보가 더 좋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등을 맞대지 않았다. 서로를 마주보고 누웠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6주가 흘렀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스튜디오에 갔다. 수업이 끝나면 4명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점점 익숙해졌다.
파트너를 바꾸는 것도,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도.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위험했다. 경희와 춤출 때마다 나는 아내를 의식했다. 옆에서 상우 형과 춤추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눈을 감고 춤출 때, 그녀의 손이 상우 형 어깨를 꽉 쥘 때,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경희가 전화했다. 정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펜션에서 지내요. 거기서 춤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펜션이요? 네. 강원도에 있어요. 넓은 거실이 있거든요. 밀롱가처럼 해보고 싶어요. 밀롱가가 뭔가요? 탱고 파티요. 밤새 춤추는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스튜디오에서 한두 시간 춤추는 것과 펜션에서 밤을 보내는 건 차원이 달랐다. 고민해 보세요.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돼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물었다. 경희가 펜션에서 주말 보내자는데.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가고 싶어요? 당신은요? 무서운데 가고 싶어요. 우리는 토요일 아침 강원도로 향했다. 산속 깊은 곳에 경희 부부의 펜션이 있었다. 통유리로 된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원목 바닥, 벽난로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보였다. 저녁을 먹고 경희가 음악을 틀었다. 촛불을 켰다. 조명을 어둡게 했다. 분위기가 스튜디오와 완전히 달랐다. 오늘은 규칙이 있어요. 한 곡마다 파트너를 바꿔요. 그리고 눈을 감고 춰요. 누구랑 추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경희의 말에 상우 형이 웃었다. 그게 되겠어요? 해봐요. 재밌을 거예요. 첫 곡이 시작됐다. 나는 아내를 안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체온이 뜨거웠다. 손이 땀에 젖었다.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아내의 머리가 내 가슴에 기댔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얕은 숨. 여보, 떨려요. 나도요. 곡이 바뀌었다. 경희가 내 앞에 섰다. 눈을 감았다. 나도 감았다. 그녀를 안았다. 아내보다 가벼웠다. 향수 냄새가 진했다. 우리 몸이 밀착됐다.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내 것인지 그녀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정우 씨, 경희가 속삭였다. 네. 손에 힘 빼요. 너무 긴장했어요. 나는 힘을 뺐다. 경희의 몸이 더 가까이 붙었다.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댔다. 입김이 목덜미에 닿았다. 뜨거웠다. 눈을 뜨니 옆에서 아내와 상우 형이 춤추고 있었다. 아내의 눈도 감겨 있었다. 상우 형의 손이 그녀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천천히 회전했다. 아내의 치마가 펄럭였다. 가슴이 조였다. 다시 파트너를 바꿨다. 아내를 안았다. 이번엔 세게 끌어안았다. 아파요. 미안해요. 근데 당신이 내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가 울먹였다. 바보. 나 계속 당신 거였어요. 음악이 빨라졌다. 우리도 빨라졌다.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아내의 다리가 내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 허벅지가 스쳤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곡이 끝났다. 4명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경희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상우 형이 물을 가져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선을 넘은 건가요? 무슨 선요? 경희가 물었다. 부부끼리만 해야 하는. 우린 그냥 춤췄을 뿐이에요. 경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랑 춤출 때
상우 형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미숙 씨랑 춤추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였다. 경희와 춤출 때 느낀 그 떨림.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 그럼 어떡해요? 그만둬야 하나요? 아내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이 떨림을 살아있다는 이 느낌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벽난로 불이 타올랐다. 네 명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경희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 토요일 수업도 가지 않았다. 집에서도 서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음악을 틀었다. 탱고 음악이었다.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만 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춤을 췄다. 거실은 좁았지만 상관없었다. 음악이 끝나고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여보, 응, 우리 탱고 그만둘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왜, 싫어졌어?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추는 게 이제 무서워요. 당신 말고는 추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그래요. 경희 씨랑 춤출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당신한테 아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근데 그 덕분에 당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오랫동안 안고 싶었던 것처럼. 다음 날 나는 경희에게 전화했다. 경희 씨, 우리 부부는 이제 수업 그만 다닐래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제 둘이서만 추려고요. 고마워요. 경희 씨 덕분에 아내를 다시 찾았어요.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우 씨가 몰랐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다. 경희 부부도 우리랑 같대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춤을 췄다. 거실에서, 침실에서, 베란다에서 음악을 틀고 서로를 안고 천천히 움직였다. 대화는 필요 없었다. 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아내가 내 귀에 속삭였다. 여보, 나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몰라서 그랬겠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음악이 멈추고도 우리는 계속 춤을 췄다. 리듬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박자였다. 1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경희가 전화했다. 정우 씨,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탱고 강좌 열면 어때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우리 부부들이 경험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문화센터 강당에 6쌍의 중년 부부가 모였다. 모두 어색해 보였다. 우리도 1년 전엔 그랬다. 탱고는 대화예요.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몸으로는 대화해 본 적 없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말했다.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색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용기 내보세요.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부부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도 파트너를 바꿔보는 게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이랑 쳐보고 싶어서요. 아내와 나는 서로를 봤다. 미소 지었다. 한 번쯤은요. 하지만 결국 돌아올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그들이 돌아가고 경희가 다가왔다. 우리 잘한 것 같죠?
응, 후회 없어. 나도요. 상우랑 나 요즘 매일 춤춰요. 우리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밤에도 쳐요. 물론이죠.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가 음악을 틀었다. 익숙한 반도네온 소리가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1년 전보다 자연스러웠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춤추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여보, 사랑해요.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요. 늘 사랑했어요. 우리의 춤은 끝나지 않았다. 음악이 멈춘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다. 탱고는 춤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여전히 춤추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춤출 것이다. 함께